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고 국내 시장에서 좀 뿌리고 이렇게 팔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겠죠. 예. 야, 브랜드가 필요하구나. 그게 1세대가 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산과 두인이에요. 가산전자 두인전자.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아수스보다 살짝 느리고요. 네. MSI 기가바이트보다 빨라요. 안녕하세요. K벤치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제 잘만 관련해서 그래픽카드 쿨러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픽카드 얘기했던 반응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는데 예. 댓글에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무슨 쿨러 썼다, 무슨 그래픽카드 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감자나무님이 또 새로운 기획을 들고 오셨어요. 이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시장 변화 이야기. 이거 어떤 얘기 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건가요? 지금 그래픽카드는 다 우리가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다 대만산 뭐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제조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 때문에 맞아요. 최첨단 제조 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동일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 그래픽카드 가지고 이제 AI를 돌리고 있으니까. 야, 어쩌다가 우리가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제가.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난번에 잘만 쿨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네. 그것도 무의식의 연장선이지 않나 싶어. 내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그 시대를 추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또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PC응방사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존에 하시는 분도 맞아요. 저희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 PC 정치 전문가. 정치는 곧 역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국산 그래픽카드 전성시대. 이게 초기인가요? 네, 네. 초기. 네. 이게 이제 90년대부터 2005년까지 대략 제 나름대로 그냥 정한 거예요. 15년 정도네요. 네. 국산 브랜드 전성시대. 조금 다르네요. 브랜드니까. 좀 다르죠. 네.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건 뒤에서 다시 다루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만 브랜드 전성시대. 이제 우리나라는 없구나. 그죠? 네. 지금이 대만 브랜드 전성시대. 그렇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시대로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시장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기 기획으로 네.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 40년 가까이 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세부적으로 국산 그래픽카드의 시대 그리고 국산 그래픽카드가 아닌 시대로 좀 나눠서 좀 이 40년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개인용 PC 시장이 이제 한 90년대부터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국내에서 그래픽카드를 제조하고 막 이제 생산하고 이러고 했던 건가요? 그렇죠. 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그래픽카드 만들어요. 허큘러스 MDA, CGA, EGA, VGA로 이어져오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90년대 초까지. 네. 요 그래픽카드 다 국내에서 만들어요. 네. 왜냐면은 수입을 해다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수입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그거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 만들거나 일본이 만들잖아요.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강대국들이 만들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만드는 걸 사서 쓰면 비싸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씁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PC, 꼽히는 모든 그래픽카드 다 100% 국산 제작이라고 보면 맞아요. 80년대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용 PC 시장이 성장하는 게 제가 1990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국내 내수용 혹은 또 수출용 컴퓨터 수출 우리나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직접 만들어요. 칩 사다가. 예, DIY 시장을 놓고 봤을 때 90년대 초의 그래픽카드 시장은 세 가지 시장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네. 하나가 고급형 시장, 네. 하나가 중급형 시장, 그리고 저가형 시장.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산, 일본산은 최고급. 그거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쓰는 거. 아마 90년대 초반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풀렸을 텐데 그 이전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면 정말 특권층이었단 말이야.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서 애플2 봤잖아. 거기서 STV 봤잖아.
거기서 캐노퍼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겠죠. 그렇죠. 그분들 돈 많으니까. 그분들만 쓰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잡지에 보면 캐노퍼스라고 써 있어. 그렇죠. 근데 잡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그림으로 보지. 그 실물로 어떻게 보냐고 그거를. 외제차 옛날 외제차 보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의 캐노퍼스. 부두가 자기 그래픽카드 만들려고 사는 그래픽카드 제조사. 그게 STB거든요. 조금 더 가면은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같은 미국 회사나 일본 회사가 제조해서 만드는 그래픽카드. 이건 진짜 비싼 거. 물 건너오는 것들. 물 건너오는 거. 이건 비싸요. 이건 비싸서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제품은 국산. 네. 국산이 중급이에요. 중급.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서 쓰는 거. 보편적으로. 다 국산이에요. 국산은 기본적으로 칩이 좀 비싼 게 들어가겠지. 그렇겠네. 대만산은 칩이 좀 싼 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도 이렇게 구분이 좀 돼요. 그리고 저가형으로 가면 그때 대만산이 튀어나와요. 대만산 저가형이에요. 네. 여기 이 저가형 대만산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지금의 아소스 MSI 기가바이트야.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식이 안 좋아요. 실제로 가격도 쌌어요. 대만산이 훨씬. 근데 안 사. 국산을 사 사람들이.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PC가 자체가 비싸. 둘 다 비싸. 그러니까 이왕 비싼 거 국산 살 거야? 대만산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10만 원, 20만 원 이래버리면 10만 원짜리를 사지. 그렇죠. 근데 110만 원, 100만 원 이래버리면 110만 원짜리를 산다고요. 그렇죠. 더 좋은 거. 어차피 범접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가 어디냐? 네. 몰라 나도. 왜요? 몰라. 왜 이름이 없어. 브랜드가 없다고요? 브랜드가 없어. 그냥 카드만 넣어서 그냥 팔아요. 무지박스 같은. 무지박스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에 PC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걔들이 부품을 사가잖아. 그거 만드는 중견기업 회사들. OEM이니까 상품 개발이나 뭐 이렇게 가치나 박스나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뭐 나사 만드는데 그런 거 안 그런 거 안 하는 거 똑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PC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부품이 필요하니까 사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마케팅을 해. 그냥 박스에다 막 넣고 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래픽카드 좋아라고 영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 칩으로만 구분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ET4000 그래픽카드 살 때 ET4000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ET4000을 하나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ET4000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국산이라는 것만 중요해. 국산이 회사가 어딘지는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국산과 대만산을 어떻게 구분하냐?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산은요, PCB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 있어요. 그리고 EMI가 박혀 있어요. PCB에 아예. 스티커 붙이죠, 지금은. 네. 근데 대만산은 EMI 스티커가 붙죠.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칩으로만 사던 시절이니까 그중에 그냥 아무거나 싼 거 갖다 쓰는 거죠. 아니면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공급해주는 제품 그냥 사던가. 그러니까 뭘 사든 중요하지 않아. 국산이라는 게 중요해. 네. 90년대는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제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현황이나 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픽카드 제조 산업의 위상이 대단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80년대 성장을 제조 산업으로 이끌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로 성장을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기본적인 분위기가 제조, 국위선양. 네, 맞아요. 그잖아요. 제조는 국위선양이야. 그리고 제조는 수출력군이고, 그리고 전자산업 이꼴 최첨단 산업이야. 그렇죠. 근데 제조의 전자잖아. 굉장히 위상이 높은 제조 시장이죠. 자부심도 높았겠네. 자부심이 높은 거죠. 네. 대기업 OEM이 이 회사들의 주된 공급처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잖아. 그렇죠. 대기업인데. 네, 대기업에게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기업은 다 수출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보장되던 시절. 그렇겠네요. 마진도 많아. 수출이니까 비싸게 팔잖아 또. 그러니까 비싸게 팔지, 마진도 많지, 거기다가 최첨단이지, 이미지도 좋지. 좋은 건 다 가져가네. 좋은 건 다 가져가는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케팅이 없다고. 마케팅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대기업에 주는 거니까. 알아서 가져가시니까. 알아서 품질만 좋으면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조 시장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일본을 따라잡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건 제 나이 때 보신 분들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 산업의 기본 디폴트가 뭐냐면 일본 제품의 품질을 따라가야 돼. 대신에 가격은 좀 저렴해야죠. 반값이어야 되는 거지. 반값이에요? 반값까지가요? 가격은 반값, 품질은 일본산과 동일하게.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제조 시장의 기본 베이스였단 말이에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래야 경쟁력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도 어떻겠어? 비슷하게 갖췄죠? 품질은 좋고 가격은 일본산보다 훨씬 싸고 부품값 아끼지 않고 좋은 거 써서 좋은 품질에 잘 PCB 좋은 걸로 만들어서 나왔는데 일본산의 반값이야. 그러면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어떻게 돼요? 국산 이꼴 뭐가 돼요? 좋은 거. 좋은 품질. 지금도 간혹 가다가 80년대나 90년대 선풍기 막 이런 거 아직도 전자레인지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든 거 보면은 뜯어보면 부품이 가득 차 있어. 맞아요. 오히려 2010년, 20년에 만든 거 뜯어보면 휑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플라스틱 덩어리에다가 끼만한 찌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국산 애용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국산을 씁시다. 국산을 사용합시다. 국산 애용 운동 이런 거. 그러니까 국산 애용 운동도 있고 이미 품질도 뛰어나. 그리고 최첨단 산업이야. 뭐하러 대만산 거 사줘? 그러니까 우리 거 사줘야지. 그게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거 써야지 라는 게 이미 그냥 하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많이 팔리면 브랜드가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떤 브랜드들이 조금 떠오르나요 이때?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고 국내 시장에서 좀 뿌리고 이렇게 팔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다. 그렇겠죠. 네. 야 브랜드가 필요하구나. 우리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쟤네 거랑 차별을 할 거야. 그쵸. 지금은 차별이 안 돼.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브랜드를 밀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우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게 1세대가 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산과 두인이에요. 가산전자 두인전자. 맞아요. 예.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아수스보다 살짝 느리고요. 네. MSI 기가바이트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대만보다 더 빨라요. 우리가 그런 거 빨라. 대만보다. 빨리 깨우치긴 하죠. 빨리 깨우쳐요. 우리가 그런 거 은근히. 그래서 기가바이트가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들고 나온 게요. 97년, 98년 가야 나와요. 그 전까지는 OEM 공급하거든요. 브랜드를 붙여서 MSI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공략한 게 2002년이 넘어야 돼요. 그 전에는 유니텍 브랜드로 팔았잖아요. 네, 맞아요. 유니텍 MS-6모모모. 네네네. 그거보다 훨씬 빠르죠. 여긴 94년, 95년, 96년이니까. 네. 두인의 델피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산이 위넥스 퍼펙트.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회사들이 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래픽카드, 2D 그래픽카드. 맞아요. ET4000, ET6000, S3 이런 걸로 2D 그래픽카드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V카드 만들어요. 맞아요. TV카드 네, 얘기하셨죠? TV카드 많이 만들었고 TV카드가 있으니까 그래픽카드와 TV카드를 합쳐요. 통합카드. 그래서 통합카드라고 만들죠. 그리고 요때 이제 비디오 CD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거든. 이 엠팩이 CPU로 안 돌아가 당시에. 그래서 엠팩 카드라는 게 또 있어. 그리고 사운드 카드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카드리는 거의 다 만드시는. 보드는 안 만들어. 왜냐면 보드는 이미 대만 넘어갔어 당시에는.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TV 카드, 엠팩 카드. 카드란 카드는 모조리 다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PC를 만들면 CPU는 인텔 거죠. 미국산이죠. 네. 그리고 보드는 대만산이에요. 네. 메모리는 국산이고요. 네. 그래픽카드 국산, TV카드 국산, 사운드 카드 국산. 다 국산이야. 다 국산이네. 케이스도 국산이에요. 당시에는 케이스도 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산이 반이 넘어요. 그러네요. 요때 두인과 가산이 나중엔 3D 그래픽카드를 만들거든요. 네. 초기 3D 그래픽카드. 리바 128 시절까지 만들어요. 채택하는 칩이 달라요.
그것도 경쟁했나요? 이거는 나무위키도 안 나와. 내가 찾아봤거든. 안 써있더라고. 두이는 엔비디아를 써요.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요. 네. 리바, 128, ZX 같은 것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다른 칩 안 써요, 두이는. 오. 오로지 엔비디아 카드만 만들었어요. 엔비디아만? 엔비디아만. 그러니까 이게 성견 지명이 좋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두인이 평가가 좋은 이유가 엔비디아 칩을 써서 그래. 근데 그 두인이 안 좋은 평가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어떤 거죠? 2D 화질이 구려. 어. 근데 엔비디아 칩의 기본 결함이 그거였으니까. 그쵸. 그거는 꽤나 오래 지속됐 꽤 오래 지속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엔비디아 칩의 그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사는 엔비디아를 안 써요. 어디를 썼나요? 가사는 가장 유명한 게요. 베리떼 2200. 엔비디아는 안 만들어요. 가사는 엔비디아는 안 만들었어요. 다 만드는 느낌. 그러니까 양쪽 회사가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가만히 보면 이 그래픽카드 경쟁에 엔비디아와 ATI 경쟁과 비슷해요. 3D 그래픽카드가 등장한 초창기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파. 벌써부터. 네, 그때부터 딱 굳어져요. 그래서 반 엔비디아파는 두인을 싫어해요. 엔비디아파는 가산을 싫어하고요. 똑같아요. 남들 까는 이유도 똑같아요. 가산을 까는 이유. 니네 드라이버 개 같잖아. 우린 성능 좋아. 이런 거고 가산파는 니네 2D 구리잖아. 화질 구려. 네. 니네는 성능만 빠르지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런 거 똑같아. 엔비디아와 ATI가 싸우던 거와 똑같이 갔어요. 그게 그대로 간 거거든. 그러네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두 회사가 다 코스닥 상장하죠. 네. 거의 최초의 1세대 PC 부품 업계 중에서 코스닥 상장한 업체라고 보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엄청나네요.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다양하게 있던 그래픽카드, 국산 그래픽카드 제조 업체들이 그 중에서 깨어있는 몇몇 업체가 이제 브랜드화 하면서 90년대 중반에 가상과 두인이라는 꽃을 피우고 이 가상과 두인 위주로 급속하게 재편되죠, 이제. 그 메인 시장은 얘네들이고. 나머지 국산 그래픽 카드는 이제 진짜 좀 대만산과 경쟁하는 싸구려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 대만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대만산이 발붙이기가 힘들어, 한국 시장에서. 예.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힘들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예. 그러면은 일단 두인과 가산으로 이제 완전 재편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픽 카드 시장이 당시에. 그러면 이 회사들의 위상, 그것도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이 두 회사가 당시 코스닥 시장에 다크호스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분야에서 등장했잖아. 그러니까요. 가히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넥슨과 NC. 네. 대기업. 네.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 많이 팔아. 괜찮아. 근데 내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저렇게 해야 돼. 우리도 저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브랜드를 만들자. 대기업 OEM을 공략해야 돼. 뭘 해야 돼? 수출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내가 주된 저걸로 공략을 하면 되겠군. 그러면 내가 회사가 저렇게 커질 수 있겠군. 저 정도는 안 돼도 사업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박세리가 뜨면 다 골프 애들을 골프 시키고요. 박찬호가 뜨면 다 야구를 시켜요. 전자부품이나 전자공학과 이런 거 하고 있는 애들이 다 어디로 모이겠어요? 다 용산으로. PC 부품, 제조사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대기업 가시고 이렇게 사업으로 만들어서 일으키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 시장으로 오는 거죠. 그걸 가상과 두인이 증명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상과 두인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많이 팔아서 한동안 많이 팔아고 위넥스 퍼펙트 유명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두 회사가 PC 제조 시장과 우리나라 PC 제조 시장과 유통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큰 거라는 얘기예요. 비전을 제시한 거군요. 비전을 제시한 거죠. 당시에도 PC 시장에서 유통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유통으로 돈 벌어서 돈을 더 벌려면 제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유통을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내가 할 산업은 뭐다? 제조에 뛰어들어야 되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조를 하려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가상과 두인이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인재와 자금과 그런 것들이 막 모여서 꽃을 피우는 시절. 근데 어쨌든 결과는 IMF 위기를 맞아가지고 파산됐다고 됐는데 요게 그러면은 이 두인 가산 이후에는 또 어떤 회사들이 등장했나요?
이게 1세대예요. 가상과 네. 두인이.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디테일하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건너뛰고 네. IMF 이후에 다 두 회사 다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하거든요. 네. 회사는 없어지지만 뭐가 남아요? 제조 기술, 인프라는 여전히 남아요. 인프라. 예. 인프라는 남아 있어요. 예. 인프라가 너무 풍부해.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를 국내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술하고 막 기술은 다 있어. 노하우는 다 있겠죠. 예. 자금도 다 있어. 그러니까 뭐만 없어요. 얘네들이 경영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요. 가상과 두인이. 그러면 얘네들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밟고 딛고 일어나서 이걸 뒤져서 단점은 고치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새로운 산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프라가 진짜 중요해요. 인프라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김연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박태환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게 인프라가 잔뜩 깔려서 봐. 계속 나왔겠죠. 계속 나왔겠지. 그러니까 야구는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 인프라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제조 인프라. PC 부품 제조 인프라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슈마 일렉트론. 이제 등장하는 거죠. 여행 00년이에요. 딱 그거 지나서 얼마 안 돼서. IMF 딱 지나서 해결되자마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슈마 일렉트론. 근데 슈마 일렉트론의 윤재성 사장은 본인이 제조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PC 부품에서 유통하던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그런데 제조 인프라가 닿은 거지. 돈이 있으니까 쉽게 그 인프라를 내 걸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인프라가 거기 없으면 내가 제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못해요. 윤재성 사장은 제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프라와 만난 거죠. 그래서 슈마 일렉트론이 그래픽카드 제조를 들어간 거죠. 00년이에요. 네. 인사이드 텔레콤, 인사이드 TNC, 여기도 00년이에요. 회사는 99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시그마컴. 여기도 유명하죠. 네. 이 시그마컴과 인사이드가요, 가상과 두인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남아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인프라가 가는 거예요. 각자 브랜드 셋 내세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금과 인프라가 만나는 거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제조를 해봐야 되겠어라는 사람이 있고 기술과 노하우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회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가 슈마 일렉트론, 인사이드 TNC, 시그마컴 같은 회사가 99년 00년에 우수소 등장해요.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대만도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밖에 없잖아. 그렇죠. 여기에 번외로 유니텍이 03년에 뛰어들죠. 근데 요거는 뉘앙스가 좀 달라. 요거는 제조를 정말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제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가 있어야죠. 아니요. 제조를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공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니요. 땅이 있어야 돼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 산업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제조를 돈 안 벌어도 돼. 땅은 사야겠어. 근데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조를 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조해 주니까. 그죠? 각종 세제 혜택 막 이런 거 주잖아요. 실제로 유니텍이 그래픽 카드를 제조한 게 몇 년 안 했어요. 한 2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일부 상품만 했어요. 정말 잘 팔리는 거. 7500L이 막 이런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유니텍은 좀 케이스가 달라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조를 계속 하다가 이때 당시까지 후반기까지 남아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제이스텍. 네. 제이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래픽카드 제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00년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슈마 일렉트론, 인사이드 TNC, 시그마컴, 유니텍, 제이스텍 이렇게 5개의 국내 제조사가 생겨요. 네. 이게 확실히 이제 국내 브랜드의 전성시기에 들어간 건가? 이 5명들이? 이때가 국산 그래픽카드의 전성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상과 두인으로 한번 꽃을 피웠다가 일찍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 밑거름을 기반으로 빵 하고 터지던 시기가 00년에서 05년. 예, 요때가 이제 국산 그래픽카드의 전성시기예요. 예. 요때 어느 정도의 국산 그래픽카드가 전성시기였냐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였나?
제조회사가 세 군데잖아요. 네. 일단은 제이스텍은 좀 규모가 작으니까 뺄게요. 네. 유니텍은 ATI 제조였어요. 네. 뺄게요. 네. 유니텍이 왜 ATI 제조였는 줄 알아요? 엔비디아 칩을 못 받잖아요. 네, 미래 칩을 못 받아서. 네. 그러면 남한 회사가 슈마, 인사이드, 시그마컴이잖아요. 네. 이 세 회사가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였어요, 당시에.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만 지포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만 출시 당시에 그래픽카드를 출시할 수 있어요. 출시일에. 지금 기준으로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수스 아소스, 기가바이트, MSI,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이게 생각이 안 나죠? 네. 네. 갤럭시, 갤럭시, 팔리, 뭐 조텍 이런 데 있나? 조텍, 네. 컬러풀 컬러풀. 없어요. 뭐 좀 내려가면 뭐 말리 뭐 말리가 PC 파트너예요. 네. 그래서 조텍이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말리는 조텍과 같은 거예요, 사실상. 뭐 이노3D라든지 뭐 그런 약간 중국산 쪽 이런 이름도 있긴 하던데요. 이노3D 그것도 사실상 여기 계열이에요. 그래요? 다 계열인가 그냥? PNY 뭐 이런 데도 다 계열이 PNI는 퍼스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몇 개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없네요. 네. 열 손가락 안에 다 드는.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네. 당시에도 열 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세 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럼 엄청난 거네.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 그리고 지금의 팔리, 갤럭시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가 아닌 회사들에게 공문이 가요. 뭐라고 하나? 지포스 쓰지 마세요. 고소할 겁니다. 이름 쓰지 말라고. MX440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 지포스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최인숙한 이름 얘기했잖아요. 네. 그 효과도 있어요. 특색을 나타내야 되긴 한. 네, 그러니까 제품 이름은 각인시켜야 되겠고 지포스 못 쓰니까 EMTEC 지포 4400 주세요가 아니라 뚱보 주세요. 그러니까. 개간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돼야만 제품을 정확하게 찝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이름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 그러니까 막 뚱보 뭐 잘 만든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때거든요.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동안 못 쓰게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어떻게 됐나요? 그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가 되면서 해결됐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다 합병하고 모아가면서 다 없어져 버렸거든. 갤럭시가 팔리 소유예요. 또 그렇게. 그리고 텐데. 말리랑 조텍이 같은 회사고요. 같은 회사예요. 정책이 다른 거예요. 조텍은 고급 브랜드, 말리는 보급형 브랜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신제품 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제품 출시할 때 가장 먼저 뭐예요? 그 설계도랑 뭐 이런 거 다 레퍼런스 설계도 다 줘야 되잖아. 슈마, 인사이드에 시그마컴에 들어가요. 그거를 보고 국내 미디어로 유출이 돼서 국내 미디어에서 엔비디아 지포스 관련 최초 보도가 나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국내 회사잖아. 그러니까요. 네. 당시에 저희도 최초 보도 많이 했어요. 해외에 있는 WCC 테크나 해외 뉴스 있잖아요. 우리 기사를 퍼가는 거지. 한국의 보도나라에 의하면 지포스4가 DDR2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가지고 사진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내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퍼스트 티어 제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어디 발로 나와요? 다 해외발, 대만발이죠. 중국발이죠. 중국발이죠. 대기업에서 그래픽카드 사잖아요. PC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국내산 국산 그래픽카드 제조 회사가 100% 공급. 그러니까 삼성, LG, 삼보에서 만드는 모든 PC가 그래픽카드 다 어디서 만들어? 국산. 시그마컴이나 인사이드 TNC에서 다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한 달에 그래픽카드 만드는 수량이 엄청났겠네. 5만 개, 10만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파트너가 되는 거야. 칩 엄청 받아. 엄청 칩 사가니까 땡큐 그러는 거지. 엔비디아가 놀라는 거야. 대만도 10만 개 사가는데 한국에서 10만 개 사가. 뭐 여기는 다 한국 대기업에 납품해서 다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었어요 당시에는. 네. 그리고 이제는 DIY 시장도 커지잖아요. 00년대니까. 그렇죠. 00년대 DIY 시장에 거의 80%까지 갔어요. 한때는. 요 셋이. 네. 00년에서 05년 사이에 최대 80%.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팔리, 갤럭시가 발을 못 붙여요. 못 붙이죠. 네. 대만산 싸구려. 아수스가 뭐 다 필요 없어. 싸구려야 여기. 인식도 안 좋은. 인식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근데 그 여전히 그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옛날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두 안 만들었거든요. 네. 부두는 안 만들었어요. 그 라디오는 안 만들어. 유니텍 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대만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카이로 안 만들어요. 슈마가 잠깐 만들었어요. 카이로 2로. 그러니까 그런 특색이 있는 거 써보고 싶으면 대만산 사야 되는 거예요. 해외 거 사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지포스 2, 3, 4, MX, MX440 이런 거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국산. 그래서 이때는 메인스트림은 국산. 슈마, 인사이드, 시그마컴의 국산이 메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가형 기타 그런 거는 대만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회사별로 보면 네. 슈마는 주로 DIY 시장을 공략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투명으로 해가지고 안에 그래픽 카드를 볼 수 있게. 그게 슈마가 최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중에 인사이드가 따라하죠. 그리고 인사이드가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통으로 만들어요. 원통으로. 원통으로. 그래서 굴러가요. 그래픽카드 안에 납품하시는 분들 엄청 싫어하겠네요. 납품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발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바꾼 걸로 기억을 해요. 인사이드에서. 그 슈마가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브랜드 마케팅.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마케팅을 되게 잘했고 가격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슈마는 주로 DIY 시장을 공략을 많이 했고 시그마컴이나 인사이드는 OEM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찾아간 데가 어디겠어요? 태기업이겠죠. 우리가 납품할게. 우리 거 사줘. 그럼 우리 거 사줄 수 있어? 그래서 니네 만들어 오면 내가 거 살게. 그래가지고 바로 투자금 받아가지고 해서 빨리 만들어서 공장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DIY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가야 되겠어. 시그마컴은 DIY 시장에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인사이드가 재미를 좀 봤어요. 인사이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인사이드도 그 독특한 그런 마케팅 컨셉 그런 거 많이 했었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사이드 담당자랑 통화했었어요. 네. 지금도 시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왜 그 수출 뭐 몇만 불 이러면은 왜 수출 탑 주잖아요. 받았어요. 인사이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 폴란드 수출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 별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 네. 수출 탑 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더니 아니 무슨 수출을 해 니네가. 그래서 열심히 국내에서나 팔지. 난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러더니 이거 저희가 폴란드 수출해서 받은 거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렇게 이때가 DIY도 그렇고 브랜드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국산 그래픽카드 최전성 시기. 라고 할 수 있어요. 05년까지. 네. 이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IBM PC의 시작은 그래픽카드의 시작과 일치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이니까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5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픽카드가. 25년 가까이를 우리는 국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국산이 아닌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국산이 당연하던 시절이 25년 가까이 이어졌고 국산이 아닌 게 당연한 시절은 이제 20년 된 거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네요. 네.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래픽카드나 그런 PC 관련 부품 산업들을 융성하게 만들어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사실만 듣고 흘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선도적인 기업들이 있었군요. 다음 편에는 이 국산 그래픽카드 업체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왜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왜 실패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고 이 실패가 아쉬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